처음에는 앉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바둑돌 놓여있는 그걸 보고 굉장히 복잡함에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도 많이 하고. 네, 아름바둑이란 발달 장애인을 위해 쉽게 만든 바둑입니다. 그 아름바둑이 설계된 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바둑을 두면 그냥 바둑돌을 집어서 놓고 싶은데 놓고 이런 게 그냥 한 동작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 대다수의 자폐인들한테는 그게 한 동작이 아닙니다. 짚는 거, 보고, 놓는 거, 세 동작인 거죠. 근데 이걸 더 구분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아름바둑은 아직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있지만 상당히 그런 측면에서 많이 고려해서 이렇게 세분화해서 룰을 자폐인들이 익히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폐인 그 부모님을 좀 대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시고 그런 분들을 우리 사회가 너무 몰라주고 무시하고 그냥 못 본 채하고 그러니까 하는 걸 보고 그분들 좀 대변해주고 싶은 생각이 이제 처음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알게 돼서 제가 자폐인, 발달 장애인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부모님의 부담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쪽으로 이제 계속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바둑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은 바둑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지적장애는 물론 자폐성 장애를 가진 발달 장애인도 쉽게 둘 수 있는 바둑, 아름바둑. 그 작은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의 한 장애인 종합복지관. 때 아닌 이곳에 바둑 고수들이 하나둘 도착합니다. 한국 여자 바둑리그 감독을 지낸 현미진 사범과 이다혜 사범, 그리고 세계 여성 메이저급 대회에서 5번이나 우승을 거머쥔 박지은 사범까지 단수만 놓고 따져도 무려 도합 19단.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 무슨 중요한 대국이라도 있는 걸까요? 이들이 모인 건 바로 아름바둑 때문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아름바둑 지도를 위해 이곳 장애인 복지관을 찾고 있다는 프로 기사들.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주인공은 다름 아닌 김명환 사범입니다. 김명환 사범은 이미 3년 전부터 발달장애인들에게 아름바둑을 가르쳐 왔는데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름바둑 수업은 훈련생들 사이에서 제법 인기가 좋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 오전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훈련생들 모두 수요일 오전을 매일 기다리고 있고 참여했을 때 만족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름바둑이 바둑의 기본 원칙은 살리고 어려운 부분은 없애 누구나 10분만 배우면 쉽게 즐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바둑하면 좀 어렵고 배우기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하는 바둑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물론이고 바둑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발달 장애인들이 쉽게 두고 바둑을 끝내고 또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제가 쉽게 만든 그런 바둑입니다. 아름바둑의 규칙은 간단합니다. 1번은 흑과 백이 둘 수 있는 바둑돌을 놓는 자리입니다. 2번은 흑과 백이 집을 지었을 때 집수를 쉽게 볼 수 있게 만든 번호표입니다. 3번은 잡은 돌, 즉 사석을 넣는 자리입니다. 직접 해보겠습니다. 바둑과 마찬가지로 집수가 많으면 이기는 방식입니다. 우선 흑과 백 각 8집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흑돌로 집을 만듭니다. 집을 지을 수 없는 백돌은 사석이 됩니다. 사석은 감옥에 넣고 집수만큼 번호표를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턴에서 집수를 늘리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일반 바둑에는 없는 스코어보드가 있어 누가 이기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 수 두 수 배우다 보면 어느새 아름바둑의 재미에 푹 빠지게 되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지금은 이제 게임의 흐름을 알 수가 있어. 친구가 된다고 하고 상대방 친구가 된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새로운 놀이이자 승부를 가리는 게임 아름바둑. 처음에 아름바둑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런 규칙이라든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참여하는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표현했던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이런 규칙들도 너무 준수를 잘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프로그램 참여율 그리고 만족도 굉장히 높게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영 씨가 감옥에 있는 수 3개 있습니다. 큰 숫자 3개를 뺄게요. 아름바둑의 또 다른 매력은 숫자에 있습니다. 게임에 열중하다 보면 어느새 숫자를 이해하게 되고 숫자의 크기를 통해 계산하는 법까지 익히게 되죠.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영 씨 과목이 몇 개인지 우리 같이 세볼까요? 하나, 둘, 셋. 3개죠. 주영 씨가 잘해야 돼요. 주영 씨, 저기 3번에 프로 데뷔 24년째. 승부의 세계 속에 살던 박지은 사범은 아름바둑이라는 나눔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승부 생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제가 승부 말고도 바둑 쪽에 다른 보급이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방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아름바둑을 하고 있는 것에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또 하면서 또 제가 몰랐던 이런 발달장애나 이런 것도 많이 접할 수 있고 다양한 많은 분들을 접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발달 장애인 그분들이 최종 마지막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혼자 이제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고 싶어하는 게 이제 그분들 평생의 이제 목표시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저 같은 동료 프로 기사들이 좀 거기 그런 사회에 다가갈 수 있게 한 걸음 좀 내드렸다는 그런 데서 상당히 의미가 크고 저희 모두가 보람을 느끼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사실 여가를 즐길 만한 게 많이 없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한 친구가 바둑도 여가의 일종이겠네요. 저도 취미로 바둑할 수 있는 거였네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둑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발달 장애인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 멋있어. 시합에 나가서 승부를 겨루지 않아도 바둑을 통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프로 바둑 기사들. 그것이 바로 프로 기사들이 아름바둑 지도를 멈출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을이 짙어가는 어느 날 오후. 김명환 사범의 집을 찾았습니다. 올해 4살, 호기심 많고 혈기왕성한 딸 제인이 앞에서는 마냥 작아진다는 늦깎이 아빠 김명환 사범. 육아가 이렇게 힘들 줄 미처 몰랐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바둑 두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준아, 여기 저 일어봐. 자 인사. 차렷. 잘 배우겠습니다. 그렇지, 거기. 잘했어. 준아, 몇 개 잡았어? 흔들지 말고. 제니가 세봐. 몇 개 잡았어? 명색이 25년 베테랑 바둑 기사지만 딸 제인이와의 대국은 언제나 백전백패. 그럼 제니가 이겼지? 박수. 네, 박수. 잘했어. 한 번 더 해보자. 더 해볼까?
그래, 알았어. 한번 더 해보자. 내가 다음 봐서. 김명환 사범은 1994년 바둑에 입단했습니다. 이후 98년 BC카드배 신인왕전에서 준우승을 했고 2005년 삼성화재배 세계대회에서는 8강에 올랐죠. 이후 2008년 미국 LA 등지에서 한국 바둑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다 2017년에 귀국했는데요. 한국에 돌아와 가정을 꾸린 그가 아름바둑에 남은 인생을 걸게 된 건 순전히 딸 제인이 때문이었답니다. 나이 40 넘어 뒤늦게 얻은 귀한 딸 제인이에게 생긴 어떤 일 때문이라는데요. 딸아이가 이제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 이렇게 찍고 약간 뭘 이마 살짝 찍고 이제 왔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약간 난리 쳤었어요. 집에서 막 CCTV 봐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생각했던 찰나였어요. 근데 그쯤에 그 바둑 가르칠 때 어떤 아이가 그 상체에 딱지 입은 거를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없어야지만 되는데 그걸 하느라고 이제 피날 때까지 코도 마찬가지고 피날 때까지 하니까 저는 사실 그때 좀 너무 이제 깜짝 놀라고 좀 당황했었죠. 그리고 피가 없어진 게 아니고 다 묻었어요. 이게 뭐 이제 감고 하니까 또 부모님이 오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죄송하다고 이렇게 어떡하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어머님이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시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저는 같은 부모 입장에서 정말 이게 아주 조금 사소하게 다친 것도 그렇게 신경 쓰는데 이게 피가 나는 것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수가 있는 거구나. 그분들 입장은 어떨까, 얼마나 힘드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걸 좀 더 잘 발전시켜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훌륭한 이런 게임, 이걸 교육 툴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세상의 한쪽에 발달장애를 가진 많은 이들과 그 가족의 삶이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김명환 사범.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발달장애라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본인도 물론 힘들겠지만 사실은 본인보다 그 부모님들, 그 주위에 있으신 분들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신체 장애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거의 태어날 때부터 이제 평생 가게 되는 장애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저기에 그냥 소원이 그 아이들보다 이제 하루 더 살게 해달라고 이제 그게 그분들의 이제 소원일 정도로 평생 그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고 하니까 이제 다른 어떤 장애보다 가장 사회적 비용도 크고요. 그리고 다른 장애보다 그 주위에서 가장 힘든 장애이기 때문에 제가 이쪽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좀 더 그런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한 자원봉사였지만 바둑을 모르는 사람들, 그중에서도 발달장애인에게 아름바둑을 보급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작은 험난했고 수차례 난관에 부딪혔죠. 그 사람들 반응은 저 또 뭐 잘 모르는 애 하나가 와서 또 뭐 또 해보려고 한다. 이제 그런 반응이 좀 많았었죠, 사실. 특히나 이게 바둑이 워낙 이제 어렵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뭐 와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구나. 근데 처음엔 들으려고도 안 했어요, 사실은. 바둑을 그 자폐인들, 뭐 발달장애인들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뭐 무슨 뭐 꿍꿍이가 있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게 처음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아름바둑은 쉽지 않은 과정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탄생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숫자를 놓는 곳이 있고요. 바둑돌을 놓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를
예,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런 곳과 바둑돌을 여기 한 번에 이제 2개씩, 3개씩, 4개씩 둘 수 있게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자리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들었고 봤더니 이 바둑돌을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쉽게 또 들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좀 바둑돌 사이즈를 이제 키웠습니다. 바둑판 사이즈도 동시에 같이 키웠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아주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지금은 예, 이거 바둑돌이니까 먹을 수는 없겠죠.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지금부터는 좀 세심하게 조금씩 바꿔갔는데요. 그래서 여기 바둑돌을 보시면 여기 바둑돌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바둑돌이 있는지 여기 바둑돌이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이제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도넛처럼 이제 만들어서요. 여기는 바둑돌 여기 두게 되면 여기 바둑돌 2개가 있구나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또 만들고 났더니 또 문제가 또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빛입니다. 이게 빛이 반사가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빛이 반사가 돼서 이걸 좀 짜증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엔 그걸 몰랐는데 나중에 비디오를 보다가 얘 왜 이렇게 짜증낼까 얘만. 그래서 그 자리에도 한번 앉아보고 이렇게 봤더니 이게 빛이 반사가 돼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무광으로 만들었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바둑이지만 아름바둑이 세상 밖에 나오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바둑판을 완성했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죠. 준비는 끝났는데 정작 가르칠 대상이 없었습니다. 별쿤도 만들고 이제 바둑판도 다시 이제 제작을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서울에 있는 발달장애 전문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몇 군데 많이는 없더라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홀트 강동 복지관을 제가 그냥 무작정 바둑판 하나 들고 그냥 찾아갔습니다. 자, 이런 걸 만들었으니 한번 해보시지 않겠냐. 그래서 거기서 그분들의 이제 상당히 반응이 좋으셨고요. 처음에 테스트로 한번 해봤었고요. 좀 2명만 놓고 이제 하다가 방도 좋고 이제 부모님 방도 좋고 그랬더니 그게 클래스가 3개까지 그리고 학생들도 10명 이상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씩 아름바둑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환 사범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미국에서 바둑을 보급해온 경험이 토대가 돼 전미 바둑대회에 참가하게 된 것이죠. 그 자리는 아름바둑의 존재를 세계인에게 알리는 자리이자 미국이라는 큰 무대에서 김명환 사범이 정식으로 아름바둑을 가르치는 첫 자리였습니다. 반응은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김명환 사범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인가한 자폐아 연구센터인 와이즈맨에서 석박사들을 대상으로 아름바둑 세미나를 여는 성과를 거둡니다. 전미 바둑대회에서 아름바둑의 가치를 알아본 위스콘신 메디슨 대학의 한 교수의 추천으로 성사된 자리였죠. 이게 발달장애인 아이들의 그 협업 능력, 그러니까 눈을 보는 그 지각 능력이나 그리고 손을 쓰는 능력이 그런 능력 같은데 이제 같이 잘 맞물려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집중 연구를 해서 좀 만들면 좋겠다. 내가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색상 대비도 많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조언을 해주셨죠. 시작은 혼자였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명환 사범이 2018년 처음 아름바둑을 고안한 이후 지금껏 가르친 발달장애인은 160여 명.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김명환 사범. 지금 그는 그의 길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사실 많아 20% 정도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제가
나중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다 퍼지고요. 그리고 우리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하고 이게 장애가 없는 아이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아는 법도 두고 이제 대회도 나오고 뭐 부모님이라든지 이제 같이 들 수 있는 그런 거를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건방지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걸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사실 제가 하는 거는 처음에 시작을 이제 제가 하긴 했지만 지금 뭐 몇 명, 한 거의 20명 가까운 프로기사들이 지금 전 같이 이제 아는 바둥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기관에서도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많은 복지관, 뭐 하여튼 뭐 언론이라든지 있는 데서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만큼 아는 바둑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그렇게까지 가는 게 사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름바둑을 배우고 있는 자폐 아들은 아름바둑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아들이 아름바둑을 배운 지 1년 정도 됐다는 고영노 씨를 만났습니다. 자폐 아동의 교육은 이 앉아서 그 활동에 참여하는 것 자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게 되면 일단 반이 넘는 건데, 그게 지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직도 어려움은 있어요. 어려움은 당연히 있고, 이거는 장기 레이스이기 때문에 한참 더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적어도 지금은 앉아서 그 지시에 따라서 같은 교육받는 친구가 바둑을 줄 정도로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볼 수 있죠. 놀이 문화가 없는데 놀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게 가장 좋았고요. 그 사람이 놀지 못하고 가면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 두 번째는 그 나름대로의 그 아름바둑의 룰이 있으니까 그거를 하나씩 배우면서 규칙도 알고 그런 사회 질서를 알아내는 그런 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고요. 세 번째는 바둑 자체가 어려서부터 시키는 게 다 뇌기능 발달에도 도움이 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학습 효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바둑이 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사례 연구와 전문 교수진의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 이미 입증된 상태. 네, 뭐 발달 장애의 종류가 많은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지적 장애하고 자폐증이 있죠. 그 두 가지에는 바둑이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그 야스다라고 하는 프로기사가 있는데요. 그 지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9줄로 바둑을 가르칩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한테 19줄은 무리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가르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 야스다 그런 그 기사는 이 책도 내고 또 뭐 그 시합 같은 거 거의 안 나가고 그 발달 장애를 치료하는 그 일종의 이제 놀이 치료인데 그쪽에 전념하는 걸 봤어요. 뇌가소성이라는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바둑 훈련을 한다면은 바둑과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발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결국 바둑과 관련 있는 고위인지 기능,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뇌 부위가 분명히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름바둑은 자폐아의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쌍둥이 형제를 대상으로 주 2회 2주간 아름바둑 수업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줄까요? 고마워. 4번 어디 있을까? 자, 4번 여기 놓을까? 잘했어. 김명환, 박지은, 이다혜 사범이 도우미를 자청하고 나섰는데요. 과연 쌍둥이 형제는 2주 후 어떤 변화를 맞게 될까요? 성인 자폐는 그래도 여러 번 가르쳐 봤었는데
그 청소년 자폐는 처음 가르쳐 보는 거라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네. 저기능일지 고기능일지 만나서 직접 게임을 해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도 숫자라던가 아니면은 모양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조금 있고 또 무엇보다 제가 잘 이끌어준다면 오늘 준비한 것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부푼 기대와 함께 시작된 아름 바둑 수업 첫날. 드디어 주인공 형제를 만났습니다. 하나 된다고 안 뜯은 거죠. 아름 바둑은 비슷한 또래의 발달 장애인끼리 바둑을 두는 것이 선생님과의 대국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쌍둥이 지도는 처음인 3명의 프로 기사들에게도 이번 프로젝트는 그래서 더 기대가 된다는데요. 그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쌍둥이를 이제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기도 하고, 근데 좀 약간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오히려 또 쌍둥이기 때문에 너무 또 승부욕이 발휘가 돼서 또 오히려 지고 이기고가 좀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지만 어떤 건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승부욕이 자극이 돼서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올해 14살 아름이와 다운이. 2분 차이로 형 동생이 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한 배에 낳았어도 아롱이 다롱이라고 쌍둥이지만 식성부터 성격까지 어느 하나 같은 게 없다는데요. 쌍둥이 형제는 2년 전부터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하며 24시간을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과연 두 아이는 새로운 놀잇감인 바둑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미 게임에 푹 빠져 있는 형 아름이와 요새 라디오 광고에 시선이 꽂힌 다운이의 마음을 돌리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바둑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보는데요. 이거랑 앉을까? 이 선생님 이거 TV는 이따가 보고 선생님이랑 재밌는 거 해보자. 급기야 자리를 떠버리는 쌍둥이. 오늘 수업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처음 만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좀 친해지는 과정이 필요해서 저는 이제 모든 수업을 할 때는 5분 동안 서로 인사도 하고 오늘 뭘 할 건지 알려주고 그래서 서로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수업을 여는 시간이자 또 학생의 마음을 여는 시간 5분 동안 보통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바둑 같이 할 거야. 바둑 선생님이야. 반가워. 오늘은 바둑 할 건데 맨 처음에 우리 가 선생님 도와줄까?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제자리에 놓아줄 건데 이건 어디 있을까? 처음 보는 바둑돌이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 아름이. 하지만 이내 선생님의 지도에 맞춰 잘 따라합니다. 잘했어. 할 거면 해줄까? 네. 고마워. 여기에 1번부터 서먹했던 분위기도 잠시 금세 친해진 두 사람. 멋져.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번엔 또 한번 해보자. 혹여 아이들이 새로운 배움에 스트레스를 받진 않을까. 이다의 사범은 쌍둥이 형제의 취향과 눈높이는 물론이고 기분까지 맞춰가며 아름 바둑 수업을 이어갑니다. 이 하얀 돌 2개로 네모 만들어보자. 똑같이 네모. 이렇게 이거 네모 어떻게 하면 만들지? 한번 해볼까? 네. 네모. 잘했어. 하이파이브. 잘했어. 예, 잘했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아름 바둑에 흥미를 느끼는 형 아름이. 너무 잘했으니까 우리 잠깐 쉬자.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시간이 1분, 2분 조금씩 지날수록 처음엔 하이파이브도 조금 쑥스러워했다가 그래도 지금은 하이파이브도 해줘서 앞으로 친해지면 더 수업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좀 옆에 있는 테이블에서 약간 소란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 보다라고는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큰 소리가 나더니
어떤 한 학생분이 저희 뒤통수를 때리고 도망가셨어요. 근데 저로서는 이제 뒤를 보고 있었고 제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맞았을 때 상당히 충격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막 울고 전 달래야 되고 이런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 도망갔던 학생과 그 학생의 어머님이 오셔서 저한테 사과를 하시는데 저는 그 어머님의 표정과 태도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했어요. 너무 자주 있는 일이란 듯이 이제 사과를 진정으로 하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애기 엄마지만 애기가 밖에서 실수를 해서 본인이 이제 사과를 하는데 너무 이게 한두 번 일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고요.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게 정말 쉽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공부를 더 해야 해서 이해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또 수업할 때 눈치라고 하죠. 눈치 있게 잘 기분이라던가 그날 컨디션 잘 펼쳐서 이런 일이 없도록 예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자폐 친구들은 좀 반응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봐야지만 이 친구가 지금 집중을 하는지 혹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계속 해야 되고요. 만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다면 잠시 멈추고 이 친구를 쉬게 해준다던가 다른 조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이 친구의 기분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신경 쓰면서 했었던 것 같아요. 박재은 사범은 동생 다운이의 지도를 맡았습니다. 바둑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처음과는 달리 집중하는 모습의 동생 다운이. 그래 맞아. 잘했어. 네모 안에 숫자 넣어보자. 숫자 또 넣자. 여기 완성됐지 네모? 자 숫자 5번부터. 선생님의 칭찬에 신이 난 듯 바둑돌을 놓는 다운입니다. 오, 잘했어. 어떻게 하면 아이가 아름바둑에 더 흥미를 느끼게 될까? 시시각각 아이의 반응을 살펴가며 바둑을 가르치는 두 사람. 잘했어. 그만. 나 이제 이제 기다려. 이제 선생님 넣을 거야. 선생님이 할 차례야. 선생님도 검은색 집에 들어올게. 검은색 네모 안에. 거기 아니야. 아니. 바둑은 상대가 돌을 놓을 때까지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 하는 예의가 있는 경기라는 것도 잊지 않고 알려줍니다. 잘했어. 나 숫자도 넣고. 다운이가 콧소리까지 내는 걸 보니 한결 기분이 좋아진 모양인데요. 이기고 나니 또다시 마음이 급해진 다운이. 자, 선생님 선생님 집만 숫자만 세줘. 16번. 16 잘했어. 이제 잘했어. 잘했어. 두 선생님을 진땀 빼게 만들었던 한 판이 끝났습니다. 늘 기대만큼 결과가 따르는 건 아니지만 처음이 이 정도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랍니다. 잘 아는지. 또 우리 쌍둥이들이 또 잘 따라줘서 그 집중력도 상당히 열심히 방학도 많이 보고 잘 따라줘서 좀 안도도 좀 되고 앞으로도 잘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둑하자고 말했을 때 싫다고 말했었는데 막상 집중을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집중을 할 때는 잘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인상적이었고 마지막에 이제 원래 자폐 친구들이 발달장애 친구들이 이제 모든 그 시간을 지키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 친구가 어느 시간이 됐을 때 뭔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다가왔을 때 굉장히 그 시간에 이제 압박감을 느껴서 빨리 하고 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틀리지 않고 또 잘하고 가서 더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네요. 2주간 펼쳐질 쌍둥이 아름 바둑 프로젝트. 그 첫 시간을 무사히 마친 프로 기사들. 소중한 시간 함께한 3명의 바둑 기사들은 오늘 자폐아동인 쌍둥이 형제를 가르치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다시 또 만나. 안녕. 안녕. 반가웠어. 아무래도 아름 바둑이 좀 여가 생활에 그 집중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집에서
예를 들어서 게임이라든지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줄이고 같은 쌍둥이끼리 뭐 게임을 하면서 즐거워한다든지 뭐 부모님 같이 한다든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 뭐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아름바둑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몰랐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제 딸이 두 돌이거든요. 두 돌 동안 2년이지만 정말 순간순간 너무 힘들다. 나도 좀 나만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순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때마다 친정엄마가 도와주셔서 한 2-3시간만 애를 봐줘도 살 것 같은 거예요. 어린이집이라던가 학교를 보내면 나도 나만의 시간이 생기겠지? 이런 희망으로 좀 버텼는데 발달장애인 부모님들은 끝이 안 보여서 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언제까지 이걸 내가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막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내가 죽고 나면 내 아이는 누가 돌봐주지? 이런 생각이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둑도 그렇지만 모든 발달장애인 교육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이라도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아름바둑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저 아이가 평범하게 살길 바라는 마음. 자폐아동을 둔 부모들에겐 먼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 먹었어? 갖다 놔. 2년 전 미국에 정착한 제신의 가족. 9, 10, 반대. 2, 3, 4, 5. 발판 놓고 불 꺼야지. 한국 나이로 6살. 아빠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인 제시는 사실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짧은 단어를 사용해 표현해내는 기특한 딸이기도 한데요. 꼭 잡아. 무슨 일이든 스스로 척척 해낼 정도로 자폐 정도가 호전된 제시. 한국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적 같은 변화라는데요. 아빠 기 잡았어? 그럼 여기 어디야? 우리 집 해야지. 우리 집이지? 우리 집? 미국에 우리가 오기 전에는 를 불러도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자폐아라는 이런 뭐라고 하지? 스탠다드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스테레오 타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치면은 딱 그랬죠. 혼자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아이. 불러도 대답이 없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약간은 사람이 울컥하게 돼요. 바로 옆에 있는데 계속 불렀는데 애가 안 보면은 그런 상태였죠. 심각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보셨지만 부르면은 네 하고 이리 오라고 하면 말 듣고 안지랑 안고 물론 같은 나이 또래 다른 애들에 비해서는 좀 뒤떨어지지만 그래도 소통이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죠. 아이고 잘했어요. 눈맞춤조차 안 됐던 중증 자폐아였던 제시가 이렇게 소통이 자연스러워진 건 미국에 오고 나서부터. 한국에 있는 이런 치료에 대해서 신뢰가 굉장히 떨어졌죠. 그러던 차에 미국에 여행을 왔거든요. 또 온 김에 미국에는 이런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와이프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제 친구한테, 미국에 있던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치료를 하는 데가 미국에 없냐.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 친구가 같이 하는 이 축구 동호회에 딱 적합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이제 에이미 선생님이시고, 이분이 이제 우리 애를 이렇게 보시더니 저한테 혹시 미국에 올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휴직 상태였거든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오려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국에 한번 올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여행 왔을 때
ABA 베어스 슈퍼바이저 일을 하신 이제 밥 선생님을 만났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 애를 받아주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한국에 가자마자 여행 끝나고 비행기 내리자마자 저기 유학원도 알아보고 뭐 친구들한테 도움도 청하고 해서 한 달 만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난 분들은 애가 좋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거의 안 계셨어요. 근데 미국에서 봤더니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애가 어리니까, 그리고 뭐 일반 학교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당연히 저로서는 미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안녕하세요. 그날 오후 제시를 돌봐주는 ABA 자폐아동 치료사 에이미 선생님이 방문했습니다. 잘했어요. 도와줘? 잘했어. 별로 안 아쉬워서 그렇지. 아쉬운 건 엄청 크게 이야기해. 아쉬운 건 크게 얘기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크게 얘기해요? 미국에서는 자폐아라면 누구나 주 40시간에 걸쳐 무료로 자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시 아빠가 미국 땅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아동이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께는 우선 우울증이 오는 단계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이가 자폐야 이러면 마음의 부담이 크게 다가오면서 또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거기서 건강상의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치료사들이 집에 와서 아이를 치료해주는 동안은 부모님께서 마음이 편하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아주 가족 모두를 위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아동의 경우에도 가족분들이 우선 생활이 가능하시니까 부담도 많이 적게 되셨고요. 그리고 한국에 계신 조부모님께서도 만족을 하고 계세요. 집에 이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으면은 가족들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사이좋게 지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너무 불만에 가득 차 있으니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나 부터 시작해서 또 돌봐줘야 될 또 물리적인 일들도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애가 점점 좋아지니까 저희도 계속 희망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예. 지금 우리 부부는 뭐 정확하게 와이프 생각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애가 정상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ABA 테라피 기반으로 아기가 계속 배우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일반 학생들보다 뭐 학업 성취도나 여러 면에서 더 뛰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계속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서로 싸우기보다는 서로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그저 자폐 아이를 잘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찾은 미국 땅. 제신의 가족은 이제 멀지 않은 희망이 보입니다. 그런 제신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안녕. 예,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바로 김명환 사범입니다. 그래. 김명환 사범은 에이미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제시에게 아름바둑을 지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 더. 여기 갈게. 잡아. 여기다 놔. 그렇지. 맞아. 이것도 잡아. 처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름바둑을 곧잘 따라하는 제시. 여기 넣어보세요. 이렇게. 여기 똑바로 일단. 잘했어요. 일단 아름바둑을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차례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되고 지시를 따를 수 있어야 되고 숫자도 알아야 되고 소근육을 사용해가지고 바둑돌도 만질 수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들을 수행하는데 아름바둑이 많은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아동들이 배우기에 쉬운 방식인 것 같아요. 규칙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시각적으로 많이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우리 ABA 베어스에서도 추구하는 방식이 아동에게 놀이기술을 가르치고 가족들과 상호작용을 이끌고 그런 면에서 사회성을 이끄는 걸 우리가 치료 방법 중에 하나로 쓰고 있는데요. 아름바둑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놀이기술 하나가 더 생겼다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아동이 좋아하더라고요. 예, 저도 많이 즐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빠랑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다른 아름바둑을 하는 친구들과 같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바둑의 효과는 사실 상대와 이제 시합을 해서 내가 상대를 이기겠다. 그리고 그런 이제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안에서 그렇게 되면서 집중력도 더 올라갈 수 있고요. 뭐 착석 같은 것도 훨씬 더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도 훨씬 더 많이 좋아질 수 있고요. 김명환 사범이 미국에 온 건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은 우리 자폐아 어머님들에게 거의 신과 같으신 분. 이게 그 발달 장애인을 처음부터 배우시고 그 ABA의 창시자라고 하실 수 있는 그 닥터 로바스 그분에게 직접 배우신 분이시고요. 제임스 씨는 한국의 많은 자폐아이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계신 그러신 분입니다. 김명환 사범이 만나고 싶었던 두 사람. 미국의 자폐아 치료센터인 ABA 베어스의 CEO, ABA 베어스 수석치료사 밥 선생님과 ABA 베어스 사장인 제임스 씨입니다. 김명환 사범은 두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아름바둑이 자폐인과 그 가족들에게 놀이이자 치료로서 더 많이 알려지고 배워지길 바라는데요. 자폐아 치료 전문가인 두 사람은 아름바둑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Well, we all know that kids with autism suffer from aloneness. You know, a part of their diagnosis is to be alone. And I think Arumbaduk provides a community, it provides in the very gameplay itself opportunities for social interactions and an experience with peers and with other people that I think is very invaluable to their experience, you know? And on top of it, Arumbaduk also has simultaneously working on a lot of different skills for the kids, including like waiting, counting, and tolerating losing as well as good sportsmanship. So I think it works across a wide variety of areas. So what I want to see happen with Arumbaduk is I want to see, first of all, on the basic level, I want children, more and more children to have a game that they really enjoy, that they can play with their families, and both the child and the family can really enjoy a new activity together. Now, I want to expand the number of children around the world, in all locations who learn Arumbaduk, because Arumbaduk can be something that they have in common. Regardless of their race or their nationality or their religion or their gender, when you have something in common, it allows us to create a community that's welcoming. And these kind of welcoming communities are especially importan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사는 곳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자폐 치료라는 공통 관심사로 만난 세 사람. 자폐 아이들의 미래와 그 가족들의 행복을 위한 대화는 밤이 깊도록 끝이 없습니다. 며칠 후 미국에서 돌아온 김명환 사범을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쌍둥이 아름바둑 프로젝트 마지막 수업이 있는 날인데요. 반가운 얼굴 박지은 사범과 이다혜 사범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 이름 뭐야? 선생님 이름 뭐야? 그렇지. 어느새 부쩍 친해진 세 사람. 봐봐. 선생님 이름 뭐야? 너무 반가워. 많았어. 과연 쌍둥이는 오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선물 받고 싶어? 네. 그러면 바둑 이겨야 돼. 이겨야지 선물 받는 거예요. 네. 바둑 이길 수 있겠어 오늘? 네. 그래. 또 이겨서 선물 받아보자.
우리 화이팅 한번 할까? 응, 화이팅 하자. 화이팅! 화이팅! 예! 예!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오늘. 자, 드디어 바둑판을 사이에 두고 쌍둥이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시작부터 뭔지 모를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 모습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박지은 이다의 사범. 그래, 안 시켜도 하네. 아니. 이제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시가 없어도 아름바둑을 이어갑니다. 올라오는데? 자,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먼저 할지 자, 가위바위보. 자, 누가 먼저 할 거야? 심판은 우리가 될 거예요. 숫자 적으면서 이걸로 다시 해볼까? 네모 만들어 보세요. 어디 네모 만들 수 있어? 그렇지. 와, 잘했어.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정확한 자리에 바둑돌을 놓은 쌍둥이. 그 모습이 대견하고 반가워 김명환 사범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와, 누가 이기고 있어? 내가 이겼어. 야, 이거 있지? 잠깐만 기다려. 지금 반 세버렸어? 그래, 잘했어. 처음으로 바둑 승부의 맛을 알게 된 동생 다운이. 자, 그렇지. 형 아름이도 동생이라고 봐주지 않습니다. 둘 다 전에 없던 승부욕이 발동하는데요. 누가 커? 아니면 똑같아? 똑같으면 둘 다 동그라미 해줘. 둘 다 동그라미. 파란색은 파란색과 동그라미. 오, 잘했어. 이제 한번 고작 4번째 수업에서 확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쌍둥이 형제들. 쌍둥이 형제의 변화가 반가운 건 이다혜 사범과 박지은 사범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고 이제 게임에 임하는 집중력이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끊어서 많이 이제 했었는데 지금 한 번에 여러 차례 할 수 있고 게임을 또 한 판을 계속 연속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발전입니다. 지금 1시간 반 동안 수업을 하는데 약간 게임을 하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게 공부가 아니라 내가 놀고 있는 거구나, 내가 여가를 즐기고 있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진 것 같습니다. 오, 와, 그렇지. 이거 먼저 감옥에 넣고. 첫 수업 때와는 눈에 띄게 달라진 변화. 바로 아름이의 착석 훈련입니다. 바둑에 집중한 동안 다운이의 상동 행동도 눈에 띄게 줄었는데요. 무승부를 얘기는 안 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본 엄마에겐 아이들의 변화가 그저 놀라울 뿐.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1대1로 게임하는 걸 보셨어요. 보시고 수업이 끝난 뒤에 아이들이 이렇게 오래 앉아서 함께 뭔가 같이 하는 걸 처음 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보통 혼자 각자 논대요. 같이 뭔가를 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습을 보시고 바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걸 좋게 보시고 뿌듯하시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자, 이제 정리하자. 10번까지. 쌍둥이 형제도 선생님들만큼이나 재밌고 만족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아름바둑 프로젝트의 마지막 날, 박지은, 이다혜 사범에겐 무엇이 남았을까요? 아름바둑으로 이 친구들이 같이, 특히 이 형제끼리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자폐들이 이제 상호작용이 어렵다고 보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게임을 할리갈리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이제 오래 하기가 힘들고 다른 이제 같이 노는 문화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아름바둑이 이 친구들에게 여가 생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 개념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게 좀 힘든가, 아직 좀 어렵나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머님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거예요. 이 작은 초콜릿을 가져오셔서 그 동그란 초콜릿을 바둑돌 위에 올려놓고 2개, 3개, 4개 중에 뭘 먼저 먹으면 좋을까 하니까 이제 아이가 바로 아는 거죠. 왜냐하면 4개를 먹고 싶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눈높이에 맞춰서
교육해 주신 거 보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는 아름바둑을 개발해 주신 김영환 프로에게 감사드립니다. 바둑 속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시지각 또는 시운동 지각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시운동, 시지각은 학습을 하는 선행 조건으로서 반드시 시지각이 이루어져야만이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큽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아름바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그리고 쭉 지켜봐 왔습니다. 네, 주도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명환 사범 그리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발달 장애인들에게 아름바둑을 보급하고 있는 기사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명 한 명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바둑 교육이 발달 장애인들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심도 있는 교육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광이다. 예, 제가 이렇게 제 시간을 이렇게 써서 다른 분들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어머님들의 그런 시간을 좀 여유로운 시간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것 자체가 정말 저한테는 크나큰 영광이고, 제가 어디서 이렇게 제 시간을 정말 값지게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정말 아름바둑은 저에게 영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폐인들이 바둑을 둘 수 있으리라고 김명환 사범조차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바둑판 위의 작은 기적. 아름바둑이 써내려갈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이게 바둑이 4,000년 동안 살아남은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바둑에는 무언가 있다. 무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거다. 그리고 바둑이 정말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저도 이번에 아름바둑을 가르치면서 이게 소외된 아이들, 그리고 정말 어려운 이 가정에게 이런 약간 여가도 즐길 수 있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는 신이 준 선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